사실은 소실점이 도화지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멀면 멀수록 자연스러운 형태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냥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2점 투시가 적용되는 야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물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정육 면체라기보다 지붕이 이제 비스듬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는 육면체 형태이기 때문에 육면체를 이 점 투시에 맞춰서 그려놓고 그거에 맞게 지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시점이 어디쯤인지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를 살펴보면 요 정도쯤에서 네, 시점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올려다보는 형태로, 특히나 이런 지붕 같은 거 보시면은 올려다보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보시면 바닥 기울기는 다시 내려다보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자동차는 빼고 나머지 요 건물 기울기를 맞춰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위치랑 기울기가 정해지고 나면 이때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실제로 여기가 좀 굉장히 여기의 기울기하고는 다르게 좀 들려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그림 그리실 때에 기본적으로 창문 기울기에 맞춰서 일단은 지금은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갑자기 여기가 들려 보이면서 그림이 좀 불안정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형태라든지 표현이 전반적으로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 지금은 이제 그림 안에서 좀 더 안정적인 구도를 찾아 나가시면서 그려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이렇게 마치고요. 여기 지붕 굴뚝에서 보여지는 색감,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뭐 차양이라든지 뒤에 나무에만 조금 색을 조금 더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가볍게 드로잉처럼 또는 선이 좀 더 강조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67이어서요. 90%쿨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마치 검은색 펜으로 그리고 뭐 가볍게 물감을 하시는 것처럼 이 색감으로 쿨 그레이로 거의 블랙에 가깝게 진하고 강렬하게 명암을 표현해 놓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살짝 색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는 너무 진하게 해두지 마시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풀이 좀 날기도 하고 바닥에 보도블록 색깔들도 같이 포함할 부분들이어서요. 여기는 끊어지게 점선으로 하셔도 직선으로 연결되게 보게 됩니다. 세워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명암은 벽이 어두워지는 쪽에 명암은 지금보다 조금 밝은 색을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대로 바로 하신다면 색연필을 좀 길게 잡으시고 흐린 선으로 그려보셔야 좋습니다. 한 번에 넓은 면을 다 고르게 채색하기가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방향을 바꾸시는데요. 좀 선간격을 조밀하게 하셔서 어느 정도의 면을 표현하시고 난 다음에 방향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그림자가 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연결해서 그려두시면 약간은 텁텁한 느낌을 살짝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작업이 빨리 끝나고 중간 과정에서 형태라든지 명암이 이상한 부분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기둥 응용 형태의 연통처럼 길게 하셔도 좋고요.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면 지금 복잡한 부분들을 빼고 이 점 투시가 적용된 건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936번입니다. 요 차양에도 살짝 색깔을 넣으려고 하고요. 요 위에 이제 지붕 부분에도 조금 색감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요 앞부분에 이제 벽이 물론 조금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훨씬 좀 빛을 많이 받은 느낌으로 강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벽은 색감을 과감하게 좀 생략을 해서 흰 벽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만 컬러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945번으로) 여기 이제 지붕 굴뚝 부분에 색감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제 요 위에가 아마 제일 재미있는 색감들이 들어있는 부분이어서요. 조금씩 갈색에서 색을 바꾸시면서 944번인데요. 여기 위에서 색을 조금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색연필이 미리 조색을 해와서 미리 색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색을 칠한다기보다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색들을 가지고 종이 위에서 무슨 색을 몇 번을 어떻게 섞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색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 겹쳐지는 순서, 그 다음에 꼭 그 색을 아주 넓은 면적을 채색하지 않아도 조금 뭐 이렇게 선이 지나간다든지 하는 것들로 인해서 색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서 조금씩 여러 번 혼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까는 명확했던 명암이 사실 색을 사용하면서 조금 약해져서요.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마무리하겠지만 발색에서 진한 색들로, 이거는 946번입니다. 진한 색들로 끝마무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림자까지 한꺼번에 같이 채색을 하셔도 좋고요. 1027번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셔터 색깔보다 좀 밝기는 한데요. 약간 민트 계열 색이랑 혼합을 해서 채색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색 표현을 같이 해두시고 뭐 이렇게 우연적으로 흰색이 남았다면 그 부분들도 남겨두시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골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정갈하게 하시면 나중에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면서 이렇게 색연필 살짝 돌리시면서 꼭 보여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도 가볍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네, 905번입니다. 조금
밝은 느낌이 있는 색을 살짝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902번인데요. 여기에 간판에 있었던 색감, 선명한 색으로 해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진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자에서 항상 사용하는 색감 1008번입니다. 여기도 이제 반사광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쪽에도 반사광에서 시작해서 빛 못 받는 부분까지 꼭 다 올라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부분 혼색을 하면서 그 반사광 부분에서 보여지는 보라색의 느낌들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제 그림자 부분에도 색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시고요. 뒤에 초록을 표현을 하시는데요. 밝은 부분을 강조하셔도 좋고, 좀 이제 아무래도 크게 형태를 가실 때 이렇게 굵게 보이시는 어두운 부분들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밝은 부분에 가볍게 조금 더 밝은 색을 추가하시는 게 형태를 보기에는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앞차시에서 계속 나무 그리셨을 때 어떻게 했나 다시 한번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짧은 선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고 잎의 끝부분에 가서 작은 잎들은 마치 쉼표를 찍듯이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작은 잎을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이제 하다 보면은 어두움이 다 너무 이제 똑같은 굵기로 또는 일정하게 오게 되는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밝은 부분에 912번, 그 다음에 913번은 이제 혼용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조금 더 밝은 색, 좀 더 뒤로 물러났으면 하는 곳에 살짝 진한 색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모든 면을 꽉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선연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간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조금 세게 잎을 그리셨다가 또 살짝 힘을 빼셨다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약을 조절하시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다양한 질감 표현을 하실 때 부담이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 찍듯이 툭툭툭 찍어주시면서 외곽의 잎들 표현을 해주시고요. 연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대로 흰 공간들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도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길에도 색감이 있고 그림자도 생겨야지 돼서요. 1034번으로 이쪽 어두워지는 부분에 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034. 그리고 앞쪽에는 조금 더 밝은 색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39번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요. 약간 길이 펼쳐져 있는 방향, 기울기도 따라가시고 또 수평선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서 넓게 펼쳐져 있는 느낌들을 좀 더 강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한 번 더 라인을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색감을 표현하셔도 좋고요. 좀 더 가볍게 빛이라든지 형태에 집중하신다면 이 정도 표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투시가 들어간 풍경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면체 먼저 잡아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기울기, 지붕들을 들어오시고요. 나머지 이 안에 생기는 문, 창문들도 전체적으로 큰 기울기를 따라가셔서 사실은 소실점이 도화지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멀면 멀수록 자연스러운 형태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